안녕하세요. 마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원문 텍스트 읽기 체험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갇힌 5번째 책 5권 갇힌 여인 라 프리조니에르 갇힌 여인은 물론 그 알베르티네를 말하는 거죠. 알베르티네가 지금 그 주인공 막셀의 집에 갇히게 되는 거죠. 우선 이 5권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그 화자는 알베르틴을 자신의 파리 아파트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알베르틴이 그 동성애를 한다는 그 의심이 드니까 데리고 온 거죠. 겉으로는 그녀의 편의를 봐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하인들을 동원해 그녀의 외출을 감시하고 모든 일정을 통제한다. 화자는 그녀를 가둠으로써 그녀가 품은 미지의 세계까지 완전히 소유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역설적에도 그녀를 소유했다고 느끼는 순간 화자는 지독한 곤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가 내 곁에 있어 안전하다고 느끼면 사랑이 식어버리고 곤태로워지는 거죠. 그녀가 떠나려 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되면 다시 그 광적으로 이제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반복되는 삶이 이어집니다. 그 한편에서는 베르디랭 그 살롱에서 그 음악가 뱅뜨이의 그 칠중주 연주가 벌어지는데, 그 여기에서 주인공은 아주 그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칠중주는 화자에게 예술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제시하게 되죠. 육체적 소유의 한계를 깨달은 화자에게 예술은 새로운 탈출구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감금과 감시가 극에 달한 어느 날 아침 알베르티네가 편지 한 통만 남기고 떠나버리죠. 그녀를 온전히 소유하려 했던 화제의 모든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 허망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5권의 그 주된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발췌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 먼저 번역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베르틴을 사랑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소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일련의 풍경들, 발베크 해변, 파리의 거리들을 사랑한 것이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기억과 욕망이
결정체를 이루는 중심과 같았다. 그녀를 소유하려 함으로써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은 단지 한 여자가 아니라 그녀의 겹겹이 쌓인 시간을 포획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겹겹이 쌓인 시간을 포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상태들의 연속이며 그녀를 방 안에 가두려 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멈추려 하는 것과 같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Quand jamais Albertine, ce n'était pas une simple jeune fille, c'était toute une série de paysages, de plages de Balbec, de rues de Paris que j'aimais en elle. Quand j'aimais Albertine, 내가 알베르티느를 사랑했을 때, ce n'était pas une simple jeune fille. 그것은 그 알베르티느라는 단순한 그 젊은 소녀, 가 아니었다. 단순히 한 소녀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C'était toute une série de paysages. 일련의 une série, 일련의 모든 그런 풍경들, 즉, de plage de Balbec, 발베크의 그런 바닷가, 또 de rue de Paris, 파리의 거리들, 그 j'aime en elle. 이것은 크게 보면 이제 세크의 강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녀 안에서 사랑한 것은 발베크의 그런 바닷가라든지 그 파리의 거리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일련의 모든 환경들, 모든 그 풍경들, 그 전체를 내가 사랑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녀 안에 일련의 풍경들, 발베크 해변, 파리의 거리들을 사랑한 것이었다. Elle était comme un centre de cristallisation pour tous mes souvenirs et mes désirs. 그녀는 était comme un centre de cristallisation, 결정체, pour tous mes souvenirs, 나의 모든 추억과 mes désirs, 나의 욕망, 나의 욕망의 어떤 결정체의 그 중심과도 같았다. 그녀는 나의 모든 기억과 욕망이 결정체를 이루는 중심과도 같았다. Elle, essayant de la posséder, en essayant de la posséder, je ne cherchais pas seulement une femme, mais à capturer le temps qui s'était déposé sur elle. En essayant de la posséder, 그녀를 소유하려고 애쓰면서 je ne cherche pas seulement une femme. 나는 다만 한 여인을 찾는 게 아니라 mais à capturer le temps
시간을 포획하는 것이었다. 어떤 시간? Qui s'était déposé sur elle. 그녀 위에 놓인 그 모든 시간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죠. 그녀를 소유하려 함으로써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은 단지 한 여자가 아니라 그녀 외에 겹겹이 쌓인 시간을 포획하는 것이었다. Capturer le temps qui s'était déposé sur elle. 그녀 외에 겹겹이 쌓인 그 시간들을 내가 포획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Mais un être n'est pas un objet fixe, c'est une succession d'états. un être, 한 존재, 그러니까 한 인간은 objet fixe, 아주 고정된 물체, 하나의 고정된 물체가 아니다. 그것은 c'est une succession d'états. 여러 그 상태들의 연속. 그 존재가 드러내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상태들의 그 연속이 이제 한 인간의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변하고 그 진행되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진행되는 그 모두가 그 한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Et vouloir l'immobiliser dans une chambre, c'est vouloir arrêter le cours d'un fleuve avec ses mains. 그래서 그 l'immobiliser, 고정시키다. dans une chambre, 그 방 안에 그녀를 가둬두려고 하는 것은 immobiliser 하는 것은 마치 c'est vouloir arrêter le cours d'un fleuve, 강의 흐름을 멈추려는 것이다. 뭘 멈춰? avec ses mains. 그의 손으로 강의 흐름을 멈추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인간은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상태들의 연속이며 그녀를 방 안에 가두려 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멈추려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알베르틴을 사랑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소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일련의 풍경들, toute une série de paysages, 발베크 해변, 파리의 거리들을 사랑한 것이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기억과 욕망이 결정체를 이루는 중심과도 같았다. Comme un centre de cristallisation pour tous mes souvenirs et mes désirs. 그녀를 소유하려 함으로써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은 단지 한 여자가 아니라 그녀 위에 겹겹이 쌓인 시간을 포획하는 것이다. Mais capturer le temps qui s'était déposé sur elle. 그러나
인간은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상태들의 연속이며, 인간은 une saison 됐다. 상태들의 연속. 그녀를 방 안에 가두려 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멈추려 하는 것과 같다. Arrêtez le cours d'un fleuve avec ses main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그 권태,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먼저 번역문 한번 읽겠습니다. 알베르틴이 그곳에 순종하며 평온하게 머무는 순간 나의 사랑은 습관 속에서 꺼져버렸다. 그녀는 내 가구의 일부가 되었고 더 이상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않는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예상치 못한 몸짓을 하거나 모르는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질투의 불꽃은 즉시 다시 타올랐다. 우리는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것만을 사랑하며 가정의 행복이란 영혼의 긴 마취 상태일 뿐이다. 하지만 이 평안함은 습관의 장막이 찢어지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공부의 발작들로 깨지게 된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Dès qu'Albertine était là, soumise et tranquille, mon amour s'éteignait dans l'habitude. 이게 참 문제죠. 데크 뭐뭐 하자마자 알베르틴이 이제 거기에 있게 되자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그 방에 함께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soumise et tranquille. 그러니까 순종하는 이제 끊임없이 그 막셀의 그 감시와 그 순종하에 지금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랑킬러 아주 평온하게 잘 살고 있죠. 그렇게 되자마자 Mon amour s'éteignait dans l'habitude. 나의 사랑,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그 습관 속에서, 참 습관이 참 무서운 거죠. 습관 속에서 꺼져버렸다. 그 권태로 해서 이제 사랑이 사라지는 거죠. Elle devenait une partie de mon mobilier, une présence familière qui ne me causait plus de battements de cœur. 그녀는 une partie de mon mobilier. 모빌리에는 가구. 내 가구의 일부분이 되었다. 사람이 하나의 가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참 그 지독한 권태에 빠지는 거죠. Une présence familière, 그 아주 친숙한 그런 존재, présence familière. 그러니까 내가 늘 습관적으로 쓰는 그런 아주 친숙한 그런 가구와 마찬가지인 그런 친숙한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qui ne me causait plus de battement de cœur. 가슴이 뛰는 거죠. 가슴 뛰는 거.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설레임도 어떤 느낌도 나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의 각오가 됐으니까. 알베르틴이 그곳에 순종하며 평온하게 머무는 순간 나의 사랑은 습관 속에서 꺼져버렸다. 그녀는 내 각오의 일부가 되었고 더 이상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않는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Mais qu'elle fit un geste inattendu, qu'elle mentionna un nom inconnu, et la flamme de la jalousie se rallumait aussitôt.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질투의 감정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qu'elle fit un geste inattendu, 그 예기치 않은 그런 행동, 예기치 않은 행동을 faire 동사죠. 한다든지 또 이게 열거할 때 쓰는 표현이죠. qu'elle mentionna un nom inconnu,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름을 그녀가 발설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갑자기 그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la flamme de la jalousie se rallume aussitôt. 그 질투의 불꽃, flamme de jalousie, 질투의 불꽃이 se rallume, 다시 타오르다. 즉시 다시 타오르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예상치 못한 몸출하거나 모르는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질투의 불꽃은 즉시 다시 타올랐다. Nous n'aimons que ce que nous ne possédons pas tout à fait. 늦그죠. 우리는 다만 ce que nous ne possédons pas tout à fait.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것.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것. 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 소유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Et le bonheur domestique n'est souvent qu'une longue anesthésie de l'âme. 그 bonheur domestique, 어떤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흔히 늦그죠. une longue anesthésie de l'âme, anesthésie de l'âme. 그 영혼의 어떤 무감각 상태, 영혼의 마비 상태, 그 아주 긴 영혼의 그런 마비 상태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entrecoupé de cris de terreur dès que le rideau de l'habitude se déchire. 근데 그 영혼의 그런 마취 상태, 무감각 상태, 이런 것은 entrecoupé, 깨진다는 얘기죠. 잘라진다, 깨진다. cris de terreur, 그 공포의 발작, cris de terreur, 공포의 발작으로 깨질 수밖에 없다. Dès que le rideau de l'habitude se déchire. 그 습관의 장막이
스스로 찢겨 나가면은 습관의 장막이 벗겨지면은 그러니까 어떤 평온한 습관이 유지될 때는 아무 일 없지만 이제 느닷없이 어떤 일이 발생해갖고 그 습관이 파괴되면은 이제 또 공부의 발작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은 그 영혼의 평온한 상태라는 것은 깨지고 만다 이런 얘기죠. 가정의 행복이란 영혼의 긴 마취 상태일 뿐이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습관의 장막이 찢어지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공포의 발작들로 깨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질투가 오히려 사랑의 동력이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나의 질투는 신비로운 인상에서 태어났으며 알베르틴이 내게 숨쉬는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먹고 살았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노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노를 가지고 사랑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거기 없을 때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는 진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대를 감시하는 것은 진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닌 그녀의 시간 1분 1초가 내게는 도둑맞은 시간 같았고, 내가 단지 유령을 껴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녀를 더 세게 껴안음으로써 벌 주어야 할 배신처럼 느껴졌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Ma jalousie était née d'une impression de mystère. 신비의 인상. 나의 질투는 그 신비의 인상으로부터 태어났다. Elle se nourrissait de chaque détail qu'Albertine me cachait. 또 그리고 엘레는 그 자루시 질투죠. 그 질투는 se nourrissait 커져갔다. 또 뭘로 또 chaque détail 모든 그런 사소한 것들. 알베르티네 무카시 알베르티네가 내게 숨기는 그런 아주 사소한 일들, 사소한 그 부처적인 일들을 먹고 이렇게 자랐다. 나의 질투는 신비로운 인상에서 태어났으며 알베르틴이 내게 숨쉬는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먹고 살았다. Ce n'est pas parce que qu'on aime qu'on est jaloux. 역시 세크의 강조 구문이죠. 그래서 그 뒤에부터 하면
우리가 질투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ce n'est pas parce qu'on aime.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질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냐 c'est parce qu'on est jaloux qu'on se met à aimer avec une fureur nouvelle. 역시 같은 구문인데 c'est que 우리가 se mettre 다시 시작하다 avec fureur 새로운 어떤 분노를 가지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질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그런 분노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노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질투는 사랑을 부추기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거죠. On veut savoir ce que l'autre fait quand on n'est pas là. 우리는 상대방이 뭘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quand on n'est pas là. 우리가 거기 없을 때. 우리가 없을 때 상대방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그것은 non par besoin de vérité, mais par besoin de domination. 그것은 besoin de vérité. 그 진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mais par besoin de domination. 지배가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상대가 내가 없을 때 뭘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없을 때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는 진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besoin de domination. Chaque minute de son temps qui n'était pas mienne me semblait un vol. chaque minute son temps. 그녀의 그 매 시간, chaque minute, 매 1분 1초, 그녀가 보내고 있는 그녀의 시간의 매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qui n'était pas mienne.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지 않은 그런 그녀가 보내는 매 순간 chaque minute de son temps qui n'était pas mienne. 그 매 순간은 me semble un vol. 나에게는 마치 un vol. 이건 뭐 도난, 도둑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도둑 맞은 그런 시간처럼 보인다. 내가 빠져 있으니까는 나의 시간이 도둑 맞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죠.
또 une trahison. 또 어떤 그 배신, 배신처럼 느껴졌다. 어떤 배신? 그 je devais châtier. 그 배신에 대해서 내가 벌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배신. 어떻게 벌을 가하냐? 오히려 on la serrant plus fort contre moi. 그녀를 plus fort, 더 세게, 더 힘차게 la serrer, 껴안다는 얘기죠. serrer contre moi 이렇게 포옹하는 거죠. 더 세게 그 포옹함으로써 내가 그녀를 버려야 할 것 같은, 벌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배신. 그런데 그녀를 더 세게 포옹하는데, 안아주는데, 그것은 마치 sans voir que je ne serai qu'un fantôme. 그 이하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뭐를 je ne serai qu'un fantôme. 나는 유령, 그냥 하나의 그 유령을 내가 껴안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더 그렇게 세게 그녀를 안아준다는 것이죠. 그게 그녀에게 가하는 벌이라는 거죠. 나의 것이 아닌 그녀의 시간 1분 1초가 내게는 도둑 맞은 시간 같았고, 내가 단지 유령을 껴안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그녀를 더 세게 껴안음으로써 벌 주어야 할 배신처럼 느껴졌다. 자, 여기에는 그 어떤 아이러니가 많이 그 포함되어 있는데, 좀 음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질투는 신비로운 인상에서 태어났으며, 알베르틴이 내게 숨기는 사소한 것들,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먹고 살았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노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C'est parce que qu'on est jaloux qu'on se met à aimer avec une fureur nouvelle. 새로운 분노를 가지고 다시 사랑하게 된다.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없을 때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는 진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Non par besoin de vérité, 진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mais par besoin de domination, 지배가 필요해서 그렇다. 나의 것이 아닌 그녀의 시간 1분 1초가 내게는 도둑 맞은 시간 같았고, 단지 유령을 껴안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Je ne serai qu'un fantôme. 내가 살아있는 한 인간을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유령을 내가 껴안고 있다는 그런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껴안고 있긴 하지만 내가 껴안는 그 존재가
어떤 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유래에 가까운 거죠. 왜? 배신당했으니까. 내가 단지 유령을 껴안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그녀를 더 세게 껴안음으로써 벌 주어야 할 배신처럼 느껴졌다. 요 말이 좀 매끄럽지가 좀 껄끄럽긴 하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거짓말은 인류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진실을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정원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알베르티는 숨을 쉬듯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악의 때문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폐허 속에서 보물을 찾듯 그녀의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찾았다. 그러나 한 존재의 진실은 그가 말하는 내용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는 모습, 즉 그 어떤 의지로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목소리의 떨림이나 시선의 주저함 속에 있다. 거짓말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정원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래요. 자, Le mensonge est essentiel à l'humanité. 거짓말은 인간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essentiel하다. 본질적인 것이다. Il est peut-être aussi important que la recherche de la vérité. 그 거짓말은 어쩌면은 오시크죠. 그 진리에 대한 추구만큼이나 아주 중요하다. Car il est le seul moyen de protéger notre jardin secret. 왜냐하면 거짓말은 seul moyen, 유일한 수단이다. 뭐 하는데? To protéger notre jardin secret. 우리의 비밀스러운 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다 나름의 비밀스러운 정원이 있죠. 은밀한 구석이 다 있는 거죠. 그것을 포테시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베르티나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은 인류에게,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진실을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정원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Albertine mentait comme on respire. 알베르티는 우리가 숨 쉬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왔다. mentir. Non par méchanceté, mais par nécessité de survie. 근데 그녀가 거짓말한 것은 méchanceté, 악의, 그 악의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악의를 가지고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par nécessité de survie. survie는 생존. 생존의 어떤 필요성.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알베르티는 숨을 쉬듯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악의 때문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Et moi, je cherche la vérité dans un mensonge, comme on cherche un trésor dans des décombres. 그리고 나는 그 vérité, 진실을 찾았다. dans un mensonge, 그녀의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찾았다. Comme on cherche un trésor dans des décombres. 마치 우리가 décombres, 어떤 잔해물, 어떤 뭐 쓰레기, 여기서는 페어라고 그랬네요. 페어 속에서. 우리가 페어 속에서 하나의 보물을 찾듯이, 그녀의 거짓말 속에서 그 진실을 찾곤 했다. Mais la vérité d'un être ne réside pas dans ce qu'il dit. 그러나 그 진실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진실이라는 것은 réside pas dans ce qu'il dit.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 속에 어떤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디 있냐? Elle est dans ce qu'il est malgré lui. malgré, 그 자신도 모르게 스킬에, 그의 어떤 드러내는 그의 존재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떤 드러나는 어떤 모습, 어떤 태도. 그러니까 거의 그 무의식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또 dans les tremblements de sa voix, 그 목소리의 떨림, tremblement, 그 떨림, 혹은 dans l'hésitation de regard, 어떤 시선의 어떤 주저함, 이런 데에서 그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그러니까 시선을 어쩔 줄 모르고 주저한다든지, 근데 그러한 행동들은 그 nulle volonté ne peut tout à fait discipliner. 그러니까 어떠한 의지도 온전하게 discipline,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의지로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우리가 시선의 갈피를 못 잡는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그 한 인간의 진실, 베리테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존재의 진실은 그가 말하는 내용이 있지 않다. 그것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는 모습, 스킬의 malgré lui, 또 그가 어떤 의지로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목소리의 떨림이나 수선의 주저함 속에 있다. tremblement de sa voix, 혹은 l'hésitation de regard 속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5번째. 여기서는 이제 뱅뚜이의 그 칠중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그
예술의 그런 높은 세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 음악은 알베르틴의 그 어떤 말보다 더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적인 거. 그것은 내 안에 한 번도 탐험해 보지 못한 공간, 내가 그 길을 잇고 있었던 영적인 조국을 열어주었다. 사랑이 내게 오직 의구심과 덧없는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다면 뱅뜨이의 선율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 기쁨의 확신을 주었다. 예술만이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며 타인이 보는 우주, 우려와는 다르며 달나라에나 있을 법한 풍경만큼이나 우리에게 미지로 남아있을 우주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세계, 그 미지의 그런 광활한 새로운 세계를 지금 경험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Cette musique me semble plus réelle que toutes les paroles d'Albertine. cette musique이 말하자면 그 뱅뜨이가 작곡한 칠중주곡이죠. 그러니까 이 음악은 알베르틴의 그런 모든 말보다 더욱더 실제적인 것처럼 보였다. 음악이 실제적인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음악이 헤알라다, 예술이 헤알라다. 어떤 추상적인 뭐 그런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Elle ouvrait en moi des espaces que je n'avais jamais explorés. 그 음악은 음악은 내 안에 espace que je n'avais jamais exploré. 내가 결코 한 번도 탐험해보지 못한 그런 공간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내 안에 한 번도 탐험해보지 못한 공간 열어주었다. 그 공간이란 une patrie spirituelle dont j'avais oublié le chemin. 어떤 영혼의 조국, 영혼의 나라. 근데 그 영혼의 나라의 그 루시면 길을 내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는데, 내가 그 길을 잊고 있었던, 망각했던 그 영혼의 조국. 과도 같은 그런 새로운 공간의 에스파스를 나에게 열어 보여주었다. 라는 얘기죠. Tandis que l'amour ne m'apportait que des doutes et des souffrances éphémères. tandis que 사랑이 나에게 다만 des doutes, 의심과 또 souffrance éphémère, 그 덧없는 고통만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면, tandis que la phrase de Vinteuil me donnait la certitude d'une joie qui ne dépendait pas d'un être humain. 그 뱅뜨이의 그 선율은, 뱅뜨이의 음악은 나에게 어떤
기쁨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certitude d'une joie. 기쁨의 확신. 어떤 기쁨이냐면은 qui ne dépendait pas, 의존하지 않는 d'un être humain. 그러니까 그 인간 존재, 그 인간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기쁨. 사랑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인간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 예술은, 음악은 그 인간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기쁨의 확신을 나에게 제공해 주었다. 사랑이 오직 의구심과 덧없는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다면 뱅떼의 선율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 기쁨의 확신을 주었다. L'art seul nous permet de sortir de nous-mêmes. 오로지 예술만이, l'art seul, 우리에게 우리 자신으로부터 sortir, 벗어나도록 허락해준다. 예술만이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며, 우리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며, de savoir ce que voit un autre de cet univers qui n'est pas le même que le nôtre. 또 다음과 같은 것을 savoir, 알게 해준다. 뭐를? ce que voit un autre de cet univers. 이 세계, 이 우주, cet univers, 이 우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본 것,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우주에 대해서 뭘 보고 있는가, 이 우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 어떤 우주냐면은 qui n'est pas le même que le nôtre.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가 아닌, 우리의 우주와는 다른, 같지 않은, 우리의 우주와는 다른 그런 우주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Donc le paysage ne se reste aussi inconnu que ce qu'il peut y avoir dans la ruine. dans les paysages, 그 풍경, 그 우주의 그 풍경이 ne serait resté, 우리에게 남아있다, aussi inconnu, 미지의 상태로 que ce qu'il peut y avoir dans la ruine. 그러니까 dans la ruine, 달나라에서나 y avoir, 거기에 그 있을 수 있는, 달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것, 과 마찬가지, aussi, 그죠? 우리가 달나라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그렇게 그 알려지지 않은 것, inconnu, 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풍경. 달나라에나 있을 법한 풍경만큼이나 우리에게 미지로 남아있을 우주를 알게 해준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그 새로운 그런 우주. 그 우주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창조해낸 우주죠.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런 우주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음악은 알베르틴의 그 어떤 말보다도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플리레엘, 더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내 안에 한 번도 탐험해보지 못한 공간, 내가 그 길을 잇고 있었던 영적인 조국, 위드 파트리 스피리투엘, 영적인 조국을 열어주었다. 사랑이 내게 오직 의구심과 덧없는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다면 뱅토의 선율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 기쁨의 확신을 주었다. 예술만이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며 타인이 보는 우주, 우리와는 다르며 달나라에나 있을 법한 풍경만큼이나 우리에게 미지로 남아있을 그런 우주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여섯 번째 불체문입니다. 여기는 그 기억이 편집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거가 재구성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충실한 기록부가 아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예술가이다. 그것은 현재의 필요에 따라 과거를 재구성하고 생략하고 강조하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인 신화를 제공하기 위해 발명까지 한다. 그렇죠. 이 기억이 그냥 단순한 어떤 수동적인 저장고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한다. 마치 창조적인 예술가처럼 그런 얘기죠. 여기서 그 개인적 신화를 제공한다. 이 말 개인적 신화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견디고 살아가기 위해 기억이 만들어낸 자기 정당화의 이야기 혹은 그러한 그 내러티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런 개인적인 신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명까지 이렇게 하는 게 기억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원문 보겠습니다. Notre mémoire n'est pas un registre fidèle.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n'est pas un registre, 등록, 기록부 그런 얘기죠. fidèle, 어떤 충실한 기록부가 아니다. 그냥 충실하게 어떤 사실을 기억해 놓고 저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C'est un artiste créateur. 그것은 창조적인 예술가다. 창조적인 예술가다. 그러니까 기억이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예술가처럼. Elle recompose le passé selon les besoins du présent. recompose, 재구성한다. 기억은 그 과거를 재구성한다.
selon les besoins du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과거를 재구성하고 또 elle 오메는 오메트 동사죠. 또 기억은 생략하기도 하고 elle souligne 강조하기도 하고 또 elle invente même 창조하기까지 한다. Pour nous fournir le mythe personnel dont nous avons besoin pour vivre avec nous-mêmes. Pour nous fournir le mythe personnel, 개인적인 신화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신화냐면은 dont nous avons besoin 우리가 필요한 pour vivre avec nous-mêmes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창조하기까지 한다. 그렇죠.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어떤 고정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충실한 기록부가 아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예술가이다. 그것은 현재의 필요에 따라 과거를 재구성하고 생략하고 강조하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인 신화를 제공하기 위해 발명까지 한다. Pour nous fournir le mythe personnel. 개인적 신화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 그 다음 7번째 마지막 발췌문입니다. 여기는 그 5권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 그 알베르티니 떠나죠. 떠났음을 알게 되기 직전에 어떤 그 집안에서의 불길한 고요함,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뭔가 그 집안에 어떤 불길한 그런 예감이 드는 그런 고요에 쌓이게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집안의 정적이 그 어느 비명보다 더 운변적인 아침들이 있다. 침묵인데 그것은 운변보다도 더 강한 그런 침묵. 나는 공기가 변했음을 집안의 공기가 변했다는 거죠. 또 그곳에 거주하던 존재감이 증발했음을 느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런 어떤 그 존재감, 그것이 다 증발하는 거죠. 존재감은 이제 presence를 번역한 건데, 현존. 뭔가 현존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모든 것을 예견했다고 믿고 또는 모든 출구를 잠갔다고 믿지만 살아가는 존재는 항상 우리가 닫을 수 없는 유일한 문, 즉
그녀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문,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문을 통해 탈출하고 만다. 이 문은 우리가 닫을 수가 없죠. 물리적인 그런 문이 아니니까. 나는 이 깨어남이 나의 애도의 첫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있었던 모든 날들보다 더 오래 지속될 부재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Il y a des matins où le silence de la maison est plus éloquent que n'importe quel cri. 이러이러한 그런 아침이 있다. 어떤 아침? Le silence de la maison, 그 집안의 어떤 침묵, 집안의 정적이 오히려 plus éloquent, 더 운명적이다. N'importe quel cri, 어떠한 그런 외침, 어떠한 외침보다도 더 운명적인 그러한 그 침묵의 아침이 있다는 거죠. Je sentais que l'air avait changé. 나는 느꼈다. 그 집안의 공기가 avait changé, 변했다는 것을. 또 뭘 느꼈냐면 Je sentais que la présence qui l'habitait s'était évaporée. 어떤 현존, présence qui l'habitait, elle는 그 la maison이겠죠. 그 집에 그 집에 거주하던 그런 현존. 그동안 그 집안에 머물러 있던 어떤 그 존재들, 여기서는 이걸 그냥 존재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존재감이, c'était évaporé, 증발하다 이런 얘기죠. 그냥 그동안에 그 집에 있었던 그런 모든 존재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증발해 버린 것 같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on croit avoir tout prévu. 우리는 avoir tout prévu. prévoir, 예견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견했다고 우리는 믿고, 또 on croit avoir verrouillé toutes les issues. toutes les issues. 그래서 issue는 출구라는 뜻이죠. 모든 출구를 avoir verrouillé. verrouillé는 이제 잠그다, 폐쇄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모든 출구를 다 잠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게 다 이렇게 그녀가 도망갈 거를 예견하고, 그래서 모든 출구를 다 잠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mais l'être aimé finit toujours par s'échapper par la seule porte qu'on ne peut pas fermer. 그러나 l'être aimé,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폐쇄에도 불구하고
finit toujours par finir par 마침내 어떻게 되다. toujours s'échapper 결국 도망가고 만다. 어떻게? par la seule porte 그 유일한 문 qu'on ne peut pas fermer 우리가 결코 잠글 수 없는 그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 결국은 도망가고 만다. 모든 것을 예견했다고 믿고 또 모든 출구를 잠갔다고 믿지만 살아가는 존재는 항상 우리가 닫을 수 없는 유일한 문, 즉 celle de son propre désir de liberté, désir de liberté, 자유의 갈망, 자유에 대한 욕망. 셀레, 이때 셀레는 라포르트겠죠. 그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그녀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문을 통해 세샤페 탈출하고 만다. 그렇죠. 결코 우리가 잠글 수 없는 문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그 문은 뭐냐면은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문.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막을 수가 없다 이거죠. Je ne savais pas encore que se réveiller était le premier jour de mon délire. 나는 몰랐다. Je ne savais pas. 그때까지 encore 뭘 se réveiller 이 깨어남 오늘 아침에 깨어남이 était le premier jour 첫 번째 날 de mon deuil 나의 애도 나의 슬픔의 첫 번째 날이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다만 첫 번째 날이었을 뿐이지, 이거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Le début d'une absence qui allait durer plus longtemps que toutes nos présences réunies. Le début d'une absence, 어떤 부재의 시작. 살아난 여인이 부재하는 거죠. 그 부재의 시작. 어떤 부재냐면은 qui allait durer 지속하다, allait durer plus longtemps 더 오랫동안 그 toutes nos présences réunies.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함께 결합되어 있던 그 현존, 지옥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말은 프레장스 réunie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았던 함께 같이 지냈던 그 날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었던 모든 날들보다 더 오랫동안 계속할 거라는 계속되는 그런 부재 시작임을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나는 이 깨어남이 나의 애도의 첫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있었던 모든 날들보다 더 오래 지속될 부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그 어느 비용보다 더 웅변적인 아침들이 있다. plus éloquent. 나는 공기가 변했음을 그곳에 거주하던 존재감이 증발했음을 느꼈다.
La présence qu'il habitait s'était évaporée. 다 증발했음을 느꼈다. 모든 것을 예견했다고 믿고 또 모든 출구를 장봤다고 믿지만 사랑하는 존재는 항상 우리가 닫을 수 없는 유일한 문. La seule porte qu'on ne peut pas fermer. 우리가 닫을 수 없는 유일한 문. 즉 그녀 자신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문을 통해 탈출하고 만다. Celle de son propre désir de liberté.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문. Je ne savais pas encore que se réveiller était le premier jour de mon deuil. 나의 애도의 첫 번째 낮이었다는 것을. Le début d'une absence qui allait durer plus longtemps que toutes nos présences réunies. 우리가 함께 있었던 모든 날들보다 더 오래 지속될 부재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5번째 책 5권 갇힌 라 프리조니에르를 간략하게 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몇몇 발췌문을 함께 원문으로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